1번부터 10번까지 수학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방향 수업을 하는 이유와 유튜브 업로드 이유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갑작스럽게 저희가 이제 이런 사태 때문에 온라인 기획을 하게 됐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공지사항 읽어보신 학생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찍게 된 이유는 사실 첫 번째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지원들이 다 되지 않아서 사실 이 촬영 같은 경우도 지금 저 혼자 이렇게 리모컨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사실 누가 카메라 각도조차 봐줄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강의를 찍었을 때,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찍었을 때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하고 마이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음량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 돈을 써서 또 다른 기구들을 사서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도 지금 어떻게 찍힌지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소리는 잘 전달되고 있는지, 화질은 더 좋은지. 사실 더 좋은 화질의 어플을 구매를 해서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 어플 같은 경우는 기본 어플이 아니다 보니까 리모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화질이 안 좋더라도 기본 어플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사실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처음 찍었을 때는 원래는 어쩔 수 없이 단방향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들 느끼고 있을 텐데요. 만약에 형, 누나 또는 동생들이 같이 있을 경우에 집에 컴퓨터가 한 대만 있다면 여러분들 강의를 듣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동생도 또는 형도 나도 실시간 강의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사실 여러분들 사이에서 컴퓨터를 가지고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여타 언쟁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과정에서 쌍방향보다는 단방향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쌍방향 수업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만약 국어나 영어를 가르친다면 쌍방향 수업, 여러분들 교과서 지문을 놓고서 사실 같이 컴퓨터를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전달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칠판을 부득이하게 사용하려다 보니 쌍방향 수업 같은 경우는 칠판을 배경으로 찍으면서 수업을 할 수가 사실은 EBS나 사설 인강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칠판을 사용해서 찍을 경우에 여러분들 아마 EBS 같은 경우나 인강 같은 경우 많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실 그나마 인강은 좀 괜찮아요. 분필들을 되게 좋은 걸 사용하고 카메라에서도 좋은 걸 사용해서. 그런데 EBS만 하더라도 그 분필이 사실 노란색과 하얀색의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실시간으로 찍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적합하지 않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과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쌍방향보다는 단방향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강의 꼭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쌍방향 수업을 하려다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접속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교사 같은 경우도 현재 EBS 온라인 클래스도 사실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날 우리 집 근처에 인터넷 회선을 공사하는 그런 공사 같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접속하고 싶다 하더라도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쌍방향보다는 단방향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EBS 온라인 클래스 때 제가 업로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기사로 봐셔서 아시겠지만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사실 강의를 녹화하는 오늘이 며칠이죠? 잠시만요. 오늘이 16일인 그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저 지금 EBS 온라인 클래스 여러 번 접속하기 노력을 했지만 한 번도 접속을 못했습니다. 교사인 저희조차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원래 유튜브 업로드를 하려고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찍었었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를 부득이하게 업로드가 전혀 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꼭 업로드를 해야만 하는가 라는 데에서 조금 약간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방법을 이용하고자 다시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찍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EBS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이용을 하는데 실제 강의는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접속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가야지만이 여러분들 온라인 출석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여러분들의 출석입니다. 출석이 제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여러분들 성적과 관련해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온라인 출석은 제가 계속 얘기해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EBS 온라인 클래스로 접속한 다음에 제가 올려놓은 유튜브 URL을 통해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수강할 경우에는 출석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도 유튜브를 많이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또래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도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데 유튜브라는 게 여러분들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쓰일 수 있는 기구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그렇지 않다라고 제 생활 속에서 느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유튜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지금 온라인 계약 때문에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편집은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 어떻게 제작하는지 등을 살살 조금씩만 봤습니다. 조금씩 보는 과정에서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사실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하는데 사실 어떤 거를 해야지 내가 올린 동영상이 여러분들 알림이 가서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거 좀 이따 알려주시면은 알고 계신 학생들은 리플로 좀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들 제가 온라인 유튜브에다가 동영상 올렸을 때 알림이 가는지, 근데 그 알림이 간다 하더라도 그 알림을 바로 접속을 하면 안 되고 꼭 유튜브로 접속하지 말고 EBS 온라인 클래스로 접속한 후에 유튜브로 URL을 통해서 접속하시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검색 후 수강하지 않으면 출석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 두 번 이상 얘기하면은 출석은 항상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EBS 온라인 클래스나 동영상을 바로 업로드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또 다른 하나를 몇 개를 꼽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튜브를 이용하지 않고 EBS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접속해서 제가 만약에 강의를 올릴 경우에 문제점이 생기는데, EBS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직접 강의를 올릴 경우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아시는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딱 20분의 강의 안에서 400메가의 화질을 가지고서 그게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코덱 같은 문제들도 있고요. 지난번에도 저도 코덱이랑 모든 걸 다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업로드도 잘 되지 않지만 사실 20분의 강의 400메가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용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칠판을 사용하는데 EBS만 하더라도 사실 칠판에 하얀색이랑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이렇게 구별이 돼서 뚜렷하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만약 400메가 이내의 동영상을 만들 경우에는 사실 그 색상 또는 그 음성이 사실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도 제가 아무리 큰 목소리를 통하고 마이크를 이용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영상 자체 로우 파일처럼 사실 음성 자체가 볼륨감이 되게 낮았는데 이걸 만약 그렇게 압축을 하거나 그렇게 인코딩을 한다? 음성 자체가 사실 전달도 잘 안 될 뿐더러 화질에서도 사실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전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수학을 가르칠 때 각각의 좀 색깔들을 좀 구별해서 많이 쓰는 편입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는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찍을 때 같으면 사실 파란색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평소 수업 때처럼 다양한 색깔을 사용해서 강의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만약 다양한 색깔의 분필을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다 해도 저희 학교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물백목을 통해서 이렇게 물로 지워나가는 구조인데 사실 그런 좋은 분필들은 원래 옛날에 우리가 쓰던 그런 칠판에 쓸 수 있는 분필입니다. 여러 은강 선생님들도 쓰는 그런 비싼 분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필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쓴다라면 칠판이 망가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분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싼 분필들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는 이유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업로드를 할 경우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더라도 해당 강의에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 거기에 리플을 달 수가 없습니다. 리플을 달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몇 강의 어떤 내용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궁금한데요 라고 질문을 달려고 하더라도 저쪽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 또한 그걸 확인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바로 리플로 질문이라고 말말을 달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여러분들이 아마 수학 공부하다 보면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학이라는 과목이 아니면 제가 사실 꼭 그러지 않을 텐데 수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질문할 것 같아서 사실은 유튜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타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단방향 수업보다는 쌍방향 수업보다는 단방향 수업을 그 다음에 또 다른 세 가지 이유로 유튜브 업로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수학 공부 방법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 첫째로 수학은 교과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학원에서 여타 여러 가지 문제집 제가 지금 이걸 유튜브에다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벌어질지도 몰라서 여타 문제집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하도록 않겠습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학원에서나 여러 가지 강의용 교재 또는 기본서라고 하는 것 또는 문제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많이 볼 겁니다. 보겠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수능을 볼 거라면 수학은 교과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을 출제하러 들어갔을 때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 또는 학교 선생님들은 사실 교과서를 기반으로 어떤 교과서에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출제하게 되었다는 것을 꼭 어딘가에 문서상으로 남겨놓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얘기하기는 좀 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는 항상 출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지 않고 매우 중요하다고 써놓은 이유는 교과서랑 더불어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뽑습니다. 교과서에다가 기출인데요. 기출은 수능, 그 다음에 6월과 9월 평가월 를 뜻하는 겁니다. 물론 6월 9월 평가 말고 교육청 학력평가 문제 또한 질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 문제집 풀어보신 친구들은 이 문제 되게 좋은데 이 문제 굉장히 좋은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은 사실 수능이랑 평가, 교육청 학력평가에 있는 기출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교과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꼭 3번을 봐주시기를 제가 강조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교과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수학은 예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과목이나 예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과목이 글쎄요, 있을까 없을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사실 수학은 예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습할 때 모든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교과서 여러분들 보여주기 쉽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그 교과서의 저작권에 대해서 어떠하게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교과서를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보여줬을 때 동영상으로 지금 유튜브로 찍는 걸 보여줬을 때 교과서를 펼치고 보여준다라면은 이거에 대해서 저작권에 대해서는 출판사 쪽에서 이 저작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는다라는 어떠한 내용 문구조차 저희한테 남겨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만 처음에 교과서를 펴면은 단원명이 적혀있을 겁니다. 소단원명이 적혀있을 거고요. 그 소단원명 아래에 박스 치고서 실생활 또는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그 도입부를 많이 넣어놓게 됩니다. 실생활 예나 또는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서 도입부를 만들게 되고요. 그 도입부, 그 박스 친 내용에 대한 해석이 바로 직전 아래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내용 다음에가 이제 박스가 쳐져 있고 아마 여러분들 여타 기본서를 좀 본 친구들은 아마 그 박스 쳐져 있는 내용에는 그 다음 박스에는 공식에 대해 써 있고요. 그 공식이 나온다면 그 아래에 예제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수학 공부를 해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처음에 도입부에 나와 있는 그 박스 내용 실생활 예나 또는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써는 내용들은 그냥 쭉 스크럽니다. 쭉 보지 않고 박스 친 공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제와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박스에 있는 공식과 예제 문제는 별로 수학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박스에 있는 수학적인 예나 중요한 그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을 다룬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사실은 수능의 평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중점적으로 해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습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 다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 강의를 듣고 제 강의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뭐 기본적인 설명은 다 해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몇 문제만 뽑아가지고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뽑는 문제가 아마 교과서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지만 비슷한 문제이지만 조금 다른 내용을 다른 문제를 가지고서 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서 강의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 또는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들을 조금은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강의에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내용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또는 앞에 나중에 시간이 흐른 후에 또 배우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1차시 저희 강의는 20분에서 25분을 강의를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릴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실제로 수업할 때 우리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강의하는 시간은 짧으면 15분, 경우에 따라서 25분. 어쩔 때는 내용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면 그 내용만 강의하다가 1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강을 이렇게 지금 온라인 계약 시에는 제가 1차시 분량을 평소 수업 때 그냥 강의에서의 평균 시간 보통 20분에서 25분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하는 강의만 찍고 그 한 차씩 강의에서 초단은 1개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주차 1강에서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이걸 할 거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는 다항식의 곱셈, 그 다음 강의에서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얼마나 제가 강의를 찍고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금 강의를 찍는 교실에 사실 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저 선생님 좀 수학을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3년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해서 거의 복습입니다. 사실 거의 복습이라고 하는 이유는 추가되는 단어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1단원에서 같은 경우는 나머지 정리 또는 인수 정리 이것들이 조금 추가가 되고요. 2단원에서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그 다음에 3단원 같은 경우는 기하 같은 경우는 전체, 정의 방식 같은 경우는 전체가 사실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내용 추가되는 거고요. 4단원 같은 경우는 아마 미리 본 학생들도 있겠지만 명제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쉬울 수 있습니다. 쉽다 하더라도 꼭 항상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그런 학생들 많이 봤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중학교 때 거랑 별 차이 없네? 하고서 그만 시작해서 공부했다가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수학 성적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나 이과 가고 싶은데 문과를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좋았고 이과를 간다 하더라도 수학에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사실 졸업할 때까지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많더라도 등한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제 EBS나 인강 같은 경우는 여기 프로젝터를 통해 가지고 여기 책의 내용이나 문제 같은 경우 보여줄 수 있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젝터가 없습니다. 칠판과 한참 거리를 두고서 TV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화질의 영상이나 PPT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점도 사실 제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걸 사기에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나중에 이제 온라인 교육이 끝나고 정규 수업 시간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질문한다라면 특정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도 풀어주고 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아마 지금 저희가 온라인 계약 때 다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복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문 정도를 해결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할 때 꼭 필히 잘 해주시길 바라고 질문 있으면 항상 유튜브에다 링크를 달고서 질문이라는 말머리를 달고 꼭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가 아마 교과서에 있는 거라면 제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대로 해설할 수도 없지만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당 내용을 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계약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모릅니다. 저희도 역시 힘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또한 언젠간 지나갈 것입니다. 꼭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강의 뵙겠습니다.